미국 연준이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예고했죠. 발표는 한국 시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진행됩니다. 금리가 변동되면 포트폴리오도 재검토해야겠죠. 오늘은 주목받는 미국 주식들과 그 차트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개했던 김정수 작가님의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책에서 차트 샘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한 개와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한 개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작가가 큰 돈을 벌게 해준 종목 한 개, JST나입니다. 일봉 200일을 보면요. 2021년 5월 11일 전 거래량 대비 엄청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아주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주봉을 보면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15,000원이었던 것이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서 1275원까지 떨어진 후 1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을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월봉을 보면 이 종목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최고가 22,100원을 만든 후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5.8%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바닥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일봉 600일 결과를 보면요. 4,000원을 돌파하여 4,050원 고점을 찍고 다시 3,000원대로 밀립니다. 3,000원대에 진입한 투자자는 4,000원이 꺾이는 순간 이익을 실현했을 것입니다. 시장에 있는 돈 다 먹을 것 같아도 10% 수익을 내기가 아주 힘들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물량을 늘려가면 나중에 큰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HTM 차트를 봤는데요. 5,480원까지 추가 상승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깡통을 12번 차게 하는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말아의 종목 유틸렉스입니다. 일봉 200일을 보면요. 2021년 1월 5일 전 고점 48,000원이 있던 거래량의 434%가 뛰었습니다. 60일 평균 거래량의 9배를 폭발하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2019년 3월과 4월에 톱니바퀴를 형성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봉우리들과 거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린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오기만을 호시탄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3월, 4월 벽이 두꺼운 것을 알 수 있죠. 많은 투자자가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고 있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고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죠.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월 11일 도지 일봉을 만들더니 61,700원 11% 상승하여 고점을 찍고 긴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장대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차트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가 얼마나 유입됐는지입니다. 뒤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트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시황과 주요 종목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할지 아니면 0.5% 인하할지를 두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0.5%의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여러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까지 총 1%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11월이나 12월에 금리를 크게 낮출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이 상승하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고용보고서와 소매 판매 데이터가 주목할 만한데요. 고용시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는지가 연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연 첫 번째 금리 인하의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번 첫 번째 금리 인하의 크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낮출 계획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연준이 이번 주에 0.5%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제롬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의 둔화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에서는 여전히 고용이 안정적이고 실업률이 낮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지만 만약 소매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금리 인하가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의 규모가 크든 작든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의지가 있다는 신호만 줘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전문가들이 현재 미국 경제가 완전한 침체에 빠지기보다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그의 개인 고객들은 포트폴리오의 약 63%를 주식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올해 초에 60%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중반대에 이르면 추가 매수는 줄어드는데 그 이후로는 약세장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헤지펀드도 이미 많은 주식을 매수한 상태라서 더 이상 큰 폭으로 주식을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세븐리포트의 탐 예사이가 말했는데요. 저는 21배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과 둔화되는 성장, 하락하는 수익률,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AI 관련 기대를 보면 1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랠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새로운 데이터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기업들이 AI 기술에 투자하면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커지고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오라클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블랙을 이용해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에는 무려 13만 1072개의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로 오라클은 더욱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적으로 AI 칩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들어 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자들이 여러 종류의 칩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인 그로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협력해서 현지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AI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게 될 텐데요. 그로코의 칩은 엔비디아의 칩과는 다르게 AI 모델에서 추론하는 과정을 더욱 잘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코는 언어 처리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이 점에서 엔비디아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GPU, 즉 그래픽 장치로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그로코는 언어 기반 AI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시장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통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140.74달러를 뛰어넘으려면 기관 투자자의 대량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의 소프트웨어 주식이 AI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트로이스트 세큐리티 분석가에 따르면 AI의 부상은 소프트웨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스노우플레이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몽고DB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파트너십 덕분에 엔터프라이즈 AI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AI를 기업이 유용하게 만드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인데요. 최근 AI 사이버 보안 제품을 출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들어 약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래량은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인데요. 최근 하락하면서 많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보통 거래량인데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팔로알토인데요. 보통 거래량이죠. 하지만 추가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고점 380달러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몽고디비입니다. 몽고디비는 NoSQL,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유연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죠. 최근 거래량이 많은 날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소폭 상승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최근 파운드리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인텔이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 자회사로 설립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파운드리 사업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텔이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칩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인텔이 이 사업을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인텔 같은 큰 회사가 자사 제품과 경쟁사의 칩을 동시에 만드는 걸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이 더 안심하고 칩 설계를 맡길 수 있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발표 후에 인텔의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죠. 이틀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텔이 정말 큰 결정을 내린 만큼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대량 거래로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될 다음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델 테크놀로지스, 팔란티어, 그리고 1위 인덴니티가 9월 23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이후에 델과 팔란티어의 주가가 각각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건 기업들에게 굉장한 호재로 적용할 수 있죠.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S&P는 기업이 최근 4분기와 최근 분기 동안 갭 기준의 누적 수익을 충족해야 지수에 편입시켜줍니다. 여기에서 갭은 미국 회계 기준이죠. 논갭 기준은 이 항목들을 제외시킵니다. 주식 보상, 감가상각비, 구조조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편입될 예정인 델과 팔란티어는 각각 시가총액이 72빌리언 달러, 68빌리언 달러로 S&P 500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중에서도 꽤 큰 규모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거래량은 보통 수준인데요. 최근 S&P 500 편입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전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많았고 전 고가를 돌파했던 날 매수를 했다면 일정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겠네요. 다음은 1위 인덴니티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보험사죠. 1위 인슈런스 그룹은 자동차, 주택, 상업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큰 보험 그룹입니다. 최근에 기존 대비 거래량이 많습니다. 주가는 상승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6개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트레이드 데스크, 퍼거슨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들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퍼거슨은 원래 영국 기업이었는데요. 최근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주목할 만한 후보입니다. 워크데이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아폴로는 대체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블랙스톤과 KKR 같은 경쟁사들도 이미 S&P 500에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블랙스톤은 2023년에, KKR은 올해 7월에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따라서 아폴로도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기업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논갭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좋지만 갭 기준으로는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기업의 성장과 안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데이인데요. 거래량이 많았던 하루 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인데요. 글로벌 사모펀드 및 자산 운용회사라고 했죠. 최근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전고가는 아직 추월하지 못했는데요. 전고가를 추월하는 거래량이 생기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마벨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데이터 인프라용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죠.
차트는 여러 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고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박스 구간을 형성하므로 박스 구간 안에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코인베이스 글로벌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가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최근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해당 일에 매수를 했다면 큰 수익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네요. 다음은 퍼거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건축 자재 및 배관용품 유통업체입니다. 최근 거래량이 많은 날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룬 후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최대 헤지펀드가 애플과 릴리를 매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더나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최근 주식에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우선 애플 주식을 대폭 줄였습니다. 140만 주를 매각해서 2분기 말에는 46만 주만 남겼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마이크로소프트 51만 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2분기 말에는 총 110만 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19% 올랐지만 3분기 들어서는 3.7%가 하락했습니다. 모더나도 브리지워터가 자유롭게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지워터는 2분기에 모더나 주식 15,309주를 매입했는데요. 이는 3월 말에는 없었던 새로운 포지션입니다. 모더나는 최근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유럽에서의 코로나 백신 판매 부진과 미국 내 치열한 경쟁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모더나는 연구 개발 비용을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더욱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의 업데이트된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변화가 주목됩니다. 이런 주식 거래는 브리지워터와 같은 대형 펀드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조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브리지워터는 애플과 릴리의 주식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더나에 투자했습니다.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차트인데요. 최근의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이죠. 릴리 차트입니다. 8월 초 거래량이 많았던 날이 있었는데요. 이날 매수를 했다면 일정 수익률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겠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하락 추세입니다. 모더나입니다. 최근에 대량 거래로 인해서 갭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후로 아직 에너지를 비축하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인도량 조정과 로보택시 때문입니다. 테슬라 주식은 3분기 배송 수치 조정 소식에 힘입어 227달러입니다. 3분기에 약 46만 대의 차량이 배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10일에 열릴 로보택시 이벤트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의 분석가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의 거래량은 이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전 고가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차트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감이 좀 오셨나요? 김정수 작가님은 하루에 무려 1000개 차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안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실히 느껴지시죠? 많은 종목 중 애매한 것에 투자하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그런 종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